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퀀스 모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회로 부분에서 콘덴서 설치하고 EOCR 부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면에 보다시피 EOCR 위치하고 콘덴서 위치가 보이죠?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단상하고 삼상하고 콘덴서 설치 위치하고 EOCR 설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도면에서 단상 보이죠? 단상 모터는 뭐 간단합니다. 단상 모터는 한번 그려볼까요? 단상 모터는 그리면 여기 마그네트 MC가 있으면 단자대를 꼭 이제 그리겠습니다. 단자대를 거쳐서 이제 모터까지 가죠. 모터까지 이렇게 모터까지 갑니다. 모터까지 가는데 이게 삼선도죠. 삼선도. 단상 모터에서는 EOCR하고 콘덴서 다는 위치가 단상 모터에서는 전격 전류를 여기서 재든 똑같습니다. 여기서 재든 똑같아요. 전격 전류가. 운전 전류든 뭐 최대 전류든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상 모터에서 제가 계산을 해드리고 단상 모터에서는 이제 위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상 모터에서는 EOCR을 여기다 달아도 되고 여기다 달아도 됩니다. 이 2차 측에 EOCR을 양쪽에 다 달아도 관계가 없죠. 여기가 만약 10A면 여기도 10A 전부 전류가 10A면 10A가 똑같이 먹는 거예요. 자, 콘덴서 설치는 어떻게 하느냐? 역률 개선용 콘덴서니까 콘덴서는 마그네트 2차 측, 즉 부하 측에 설치한단 말입니다. 부하 측에 설치하면 만약 이렇게 콘덴서를 설치한다. 예를 들어서 50 마이크로파라트짜리 콘덴서를 설치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기 단자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면 모터가 돌아갈 때 콘덴서가 같이 운전을 하죠. 모터가 돌아갈 때 콘덴서가 같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단상 모터에서는 설치해 주면 되고, 삼상 모터에서는 이제 마그네트가 3개가 붙죠. 마그네트가 3개가 붙어요. 마그네트가 이렇게 붙고, 자, 이게 주 마그네트, 주 MC가 되고, 이게 델타 MC, 이게 YMC. 그러면 단자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단자대가 이렇게 있다. 자, 오늘은 이거는 앞 시간에 했으니까 EOCR하고 콘덴서를 어디다 다느냐? 1번 EOCR은 위치가 있습니다. EOCR 다는 위치는 여기서는 만약에 이게 20마력짜리다. 20마력짜리 즉 이게 20마력짜리면 15kg 이제 여기가 이게 15kg 모터일 경우에 여기에 최대 전류하고 전격 즉 운전 전류가 나오는데 최대 전류가 29A하고 약 이게 26A입니다. 한 3A 차이가 나요. 이게 뭐 25A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26A면 이게 델타 결선이란 말입니다. 델타 결선은 또 3의 상전류는 선간 전류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상전류예요. 이거는 지금 상전류입니다. 델타 결선에 상전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는 상전류는 루트 3의 6A다. 이렇게 하면 약 한 15A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15A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EOCR을 여기다가 2차 측에 못 달아요. 그래서 EOCR, 삼상에서 EOCR은 여기에다 꼭 달아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EOCR은. 그래서 도면에 저렇게 EOCR이, 삼상의 EOCR은 이 1차 전원 측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콘덴서는 어디다 다느냐? 두 번째, 콘덴서 부착은 어디다 해주느냐? 20마력짜리 못하면은 콘덴서를
100 마이크로파라트 또는 150 마이크로파라트가 부착된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20마리에 가면 또 100만 부착되는 게 아니고 어떤 데 보니까 150 부착된 데도 있어요. 그거는 설계하면서 부착하고 뭐 150 부착해버린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격은 100 마이크로파라트거든요. 그러면 100 마이크로파라트 콘덴서를 어디다 다느냐? 콘덴서를 다는데 콘덴서의 설치 위치는 이때는 여기에 1, 2, 3, 4, 5, 6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설치를 합니다. 요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콘덴서. 요렇게 해서 콘덴서를 붙여주는 겁니다. 명판 보니까 20마력에다가 그 다음에 최대 전류는 29A, 효율이 9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부터 콘덴서 용량을 구해 보겠습니다. 콘덴서 용량. 모터의 개선전 역률 코사인 시타. 이거는 약 85%를 봅니다. 명판에 나와 있지 않아. 개선전 역률을 거꾸로 환산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85%를 그냥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선 후 역률은 코사인 시타, 이걸 1, 이걸 2라고 했을 때 이거는 95%까지 올려야 됩니다. 무작정 개선 후 역률은 95%예요. 그러면 콘덴서 용량 Q는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해서 KVA. 여러분들이 KVA로 해도 되고 KVAR 무효전력을 경감시키는 거니까 콘덴서는 KVR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20마력은 이거는 15kg예요. 15kg. 그러면 15에다가 85% 그럼 0.85에다가 1-0.85의 제곱. 바로 그냥 공식 대입합니다. 0.95에다가 1-0.95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4.5 kVA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콘덴서는 Q는 4.5 kVA예요. 그러면 이걸 저압 콘덴서로 저압으로 바꿔줘야 돼. 다시 한번 씁니다. 이것을 Q는 P에다가 이거 킬로와트 기준으로 가죠. 그러면 탄젠트 스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자, 여기서 KVA 이렇게 해서 요걸 다시 하면 이렇게 하면 Q는 2파이 FC의 V 제곱에 10의 마이너스 3승 KVA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정전 용량을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C는 Q에다가 2파이 F에다가 V 제곱에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이걸 위로 올리면 이렇게 하면 이게 10의 3승 여기서 파라트가 나오고 다시 한번 곱하면 10의 6승 이렇게 하면 마이크로 파라트가 됩니다. 결과는 4.5에다가 2파이 곱하기 60L조 곱하기 380의 제곱 요거에다가 10의 9승 이렇게 하면 약 82 마이크로 파라트. 그러면 우리가 콘덴서 달아줄 것은 100 마이크로 파라트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실무 부분을 얘기해 줍니까? 전기 도면에 보면 저렇게 간단하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시설 관리하시는 사람들은 이것을 계산하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이런 100 마이크로 파라트짜리가 붙어 있다. 그러면 전기 기술자가 되거나 아니면 전기 기사쯤 되면, 요게 어떻게 나왔는지 환산하면서 한번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콘덴서를 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콘덴서를 설치한다. 설치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효전력 줄이려고 하는 거죠. 전력을 줄인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을 줄여서 전력 손실을 감소시킨다. 이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면 29A가 최대고 콘덴서 달면 26A로 떨어져서 운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3A 정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3A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만약 돌린다. P는 루트 3의 VI 코사인 시타 킬로와트. 자, 그럼 루트 3 곱하기 380에다가 3A. 남는 잉여 전력이 3A 곱하기 3A에 지금 코사인 시타는 이미 이게 포함된 거기 때문에 하루 10시간 곱하기 30일 이렇게 돌렸을 때 요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해야 킬로와트 C로 변하죠. 그러면 592 킬로와트 C. 그럼 단가를 약 120원 곱한다. 그랬을 때 한 달 요금 세이브 되는 게 71,000원 정도. 그러면 약 7만원 정도 세이브가 된다. 모터에 콘덴서를 달았을 때는 자기들도 전력 손실도 경감되지만 한전에서 요구하는 역률 90%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유지시켜야 돼. 근데 모터마다 콘덴서를 안 달면 전체 역률이 떨어지는 것이 동력에서 떨어지는 거야. 동력은 전부 모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터마다 전부 콘덴서를 달아놔야 종합 역률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터마다 콘덴서를 안 달아놓으면 종합 역률이 한 5% 막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역률은 실무에서 95% 이상 유지해버려요. 보통 95, 97 막 이렇게 유지해버립니다. 지금은. 콘덴서를 달았을 때하고 안 달았을 때는 전력 손실 문제 있었죠. 그럼 콘덴서 안 달고 운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관계없어요. 운전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류 차이만 나는 거지. 전류 차이만 나는 거예요. 콘덴서를 달았을 때는 단 것만큼 코사인 시타가 역률을 무효 전력을 개선해 주니까 전력 손실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만 틀려지는 거고, 모터가 돌아가고 모터가 돌아가서 운전하는 데는 콘덴서 설치하고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특별한 콘덴서들을 현장에서 보면 그냥 처음에 기계실에 순환 모터 이런 보일러 모터 이런 것들은 다 콘덴서가 설치되는데 콘덴서가 설치 안 된 모터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기계 장비만 별도로 와서 마그네트 따로 별도 설치하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끔 모터에 콘덴서 없는 모터들이 현장에 보면 있습니다. 여러 개씩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콘덴서들이 없는 역률은 누가 뭘 해준다? 종합 역률, 변전실에서, 전기실에서 저압반에 콘덴서가 달려 있어요. 그건 종합 역률을 개선하는 콘덴서가 달려 있어서 거기에서 콘덴서들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터에 콘덴서가 없더라도 역률에 관계없는 게 전기실 저압반에 콘덴서가 쫙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콘덴서들은 자동으로 역률 계산하면서 자동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그러니까 모터에 콘덴서가 고장나면 어떡할까요? 관계없습니다. 고장 났을 때는 콘덴서 떼서 운전하세요. 그러면 전기실에서 일단 잡아줘. 콘덴서 타버렸다. 그러면 모터를 못 돌린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콘덴서가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못한 이상 없고 콘덴서만 배불러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콘덴서를 떼버리라고. 떼서 운전하시면 돼요. 오늘 그 핵심은 여러분들이 콘덴서가 고장났을 때 모터를 운전해야 될 거냐, 모터를 계속 돌려야 되냐, 세워야 되냐, 이 문제거든요. 콘덴서가 고장났어. 콘덴서 보니까 배가 불렀거나 아니면 탔어. 접점이 탔거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전원 내리고 콘덴서를 회로에서 분리하고 모터는 그대로 돌리십시오. 나중에 콘덴서를 구해 오시면 돼요. 그러면 콘덴서가 하나 없더라도 종합역률은 전기실의 콘덴서가 대신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합역률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실무에서 이거 콘덴서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콘덴서는 전체 동력 부하에서 모터가 역류를 잡아먹으니까 역류 개선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모터 2차 측엔 콘덴서들을 달아줘야 되지만, 콘덴서가 없거나 아니면 고장났거나 했을 때는 콘덴서만 일단 분리해서 돌려주시고 나중에 콘덴서를 구해 오십시오. 저도 그 배부른 콘덴서가 많이 있었어요. 제 현장에도. 가끔 여러분도 그 불량 콘덴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콘덴서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배가 불렀거나 뭐 하면 이거 고장났나 말았나 이거 어떻게 해? 모를 때는 그냥 떼. 배 불렀다면 떼야 돼. 터져요. 자, 마치겠습니다.